합시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이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일단 요 비진의 의사 표시는 했고, 비진의 의사 표시는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원칙이 뭐랬습니까? 유효인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 예외가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가 되고, 무효됐을 때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법조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인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가 나온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별표 2개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이쪽이 다 뭡니까? 별표 2개인데 이게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통정 허위 표시고, 그다음에 착오가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기 강박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비진 의사 표시예요. 네, 비진 의사 표시 제일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비슷하게 나와요. 착오와 사기 강박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5문제 나왔어요. 10년 동안 5문제 정도 나왔고, 통정 허위 표시는 6문제, 7문제 나왔죠. 7문제.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고, 비진 의사 표시는 4문제 나왔습니다. 4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네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통정 허위 표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비진 의사 표시는 비진 의사 표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진 의사 표시는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 했습니다.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 요거 포인트예요. 그리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는데, 이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끼리. 부부.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을 와이프 앞으로 넘겨놓습니까? 넘겨놓잖아요. 통정해가 넘겨놓는다고. 아시겠죠? 짜고 넘겨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가 채권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고, 왜 이렇게 사례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에도 사례가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자고, 이 사람은 뭡니까? 채무자.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되죠. 맞나요? 변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무슨 집행합니까? 강제 집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겠죠. 네,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저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집행, 자,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은 돈을 갚았는데 다음 달 되면 터질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싹 넘기는 거야. 누구인데? 친구에게, 친구 을에게.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라고? 부부. 근데 친구한테 그렇습니다. 왜 친구한테 하겠습니까? 부부한테 하면은 너무 뭡니까? 그렇죠. 노골적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딱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요, 진정한 친구입니다. 바로 파란색 깁니다. 잠깐 누고 있었는데 바로 파란색 깁니다. 이래서 이제 법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제 집행을 하려는 것을 이 면하기 위해서 살짝 이 부동산을 짜고 뭐 해가지고 통정 허위의 의사 표시를 해서 이 부동산을 넘겨놓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뭡니까? 가짜로 매매를 해놓습니다. 무슨 매매다? 가장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죠. 12페이지. 그래서 필기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12페이지 피니까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죠. 무효니까 말 수 있습니까? 계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효니까 처리하자 할 수 있고, 무효니까 또 말 수 있습니까? 부당 이득부터 합시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효가 되면 매매가 무효니까, 야, 네 갖고 있는 부동산 무효니까 내한테 넘겨도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불법 원인급여냐 물어보는 겁니다.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앞에서 했잖아. 첫째 시간에.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 행위. 맞습니까?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둘이 짜서 이렇게 넘기긴 했지만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불법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까 첫 계약해가 아파트 주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첫 거라 했죠. 불법 원인급여 되면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3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위반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 문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이게 어떤 거냐? 이 채권자가 있죠. 이 둘이가 짜고 매매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가짜 매매라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입증을 하면 이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야, 너 둘이 짜고 넘겼지? 이렇게 부부끼리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오죠. 둘이는 통정 의해 표시했다. 그래서 가장 매매했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요게 이제 효과입니다. 이게 통정 의해 표시 효과. 그다음에 이제 얘한테 넘어갔습니다.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제3자. 제3자는 뒤에 배우겠지만 누구한테 못하면 또 앞에 내용 똑같아요.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상대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주장하지 못합니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면 돼. 악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제3자 내용입니다.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가 뭐예요? 둘이가 짜고 넘기는 게 맞죠?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가장매매요. 책을 보겠습니다. 78페이지 108조. 우리는 법조문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108조 볼게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럼 둘이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 하면 뭐라고? 무효라 말이에요. 무효. 그래서 어디 현관펜 놓고 줄 꺼놓고 통정 허위 표시 현관펜 놓으시고 무효 현관펜 당기는데 줄은 꺼놓고요. 네, 그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자 줄 꺼야 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놓고 옆에 갈려해서 상대적 적으시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오면 뭐라고?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 갑니다. 의. 밑에 바로 의 있죠? 양갈로 1번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한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통정이 들어가야 돼. 통정의 현강펜 29회 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진 의사표시 차이점 뭐냐? 차이점 뭡니까? 자 봅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불일치 맞아요? 불일치한 거는 똑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요거 차이점은 뭐예요?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안 들어가면 비진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뭐가 들어가면 된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안 들어가면 비진의 의사.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비진의 의사 표시 성립 요건은 뭐 있다 그랬어요? 지운 건 알고 있죠. 근데 지운 건 칠판에 지운 건 알고 있지만 판소노트는 안 지어져 있어요. 여기 칠판은 지어지만 판소노트는 안 찍혀 있어요. 그러면 판소노트 넘기는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소노트 11페이지 보니까 성립 요건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런 것을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는 불문.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79페이지요. 책에 79페이지 요건이 있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불일치해야 되죠. 이번에 불일치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정이 있어야 된다. 79페이지 메뉴에 성립 요건 있잖아요.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차이점이 뭐가입니까? 통정이 플러스 되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성립 요건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공부할래 말래? 안 해. 내가 터도 안 해. 외울래 말래? 말래. 안 할 겁니다. 아니,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얘기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차이점만 알면 돼요.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책에 의에 보시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다음에 통정이란 되어 있죠. 짜고 하는 게 통정입니다. 서로 짜고 이게 포인트야. 통정이구나 그게. 예컨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아파트를 매매를 가장해서 친구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거 설명했죠 지금. 그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통정의 표시입니다. 부부끼리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통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살짝 넘겨놓는데 이 친구가 파라지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넘겼을 때 이 사람은 선의한테는 가서 우리 둘이 짜고 넘긴 거기 때문에 무효다 주장하면 얘가 뭐랍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느니라 꺼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또 뭐가 될 수 있어? 선의 제3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난 뭐라고요? 너희들이 짜고 넘겼는데 뭐 어쩌지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난 뭐라고? 선의의 제3자니까 꺼져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뭐라고? 선의의 제3자니까 꺼져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 짜고 말든 별로 나는 받았단 말이야. 나 그거 몰랐으니까 난 상관없으니까 난 취득하고 너 알아서 사와라. 그래서 둘이가 뭡니까? 찌집고 다시 사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금을 달라고 하겠죠. 돈으로 달리지. 얘가 소유권 취득해 버렸으니까. 너무 상식 아닙니까? 너무 상식.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돈 달라고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부동산을 받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받지만 소유권이 제3자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떤다고? 부당이득 반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금.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27대 시험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 79페이지 허위 표시의 효과 갑니다. 효과죠. 자, 옆에 갑니다. 요건 밑에 3번 찾았어요? 허위 표시 효과 갑니다. 당사자 간의 효과는 뭐라고? 유효 무효? 언제나 무효. 포인트 현관표 해놓고 줄 닦아놓고.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나옵니다. 이행했을 때는 끝에 이 단어 나옵니까? 현관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누구인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양갈로 2번이 뭡니까?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거 줄 건데요. 제3자란 허위 표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자로서, 자, 그거 줄 거야 돼.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자라서 포괄 승계인 위에다가 상속인 쪽으로 쓰고 상속인 이외자입니다.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을 기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자, 포인트 어디 줄 거야 돼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3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컨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줄 것이면 돼요. 됐습니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설명드립니다. 통정 허위 표시 시험에 나오면 요거 효력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제3자 여부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아시죠? 요 내용은 3월달 가서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 6문제 나오는데 요거 6문제를 쭉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쭉 풀어주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가 거기서 지문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 지문이 민법은 아시죠? 말만 살짝 바꿔서 내지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왜냐? 판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민법은. 자 근데 개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뒤에 가면은 개론 때문에 미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론은요 학이기 때문에 뭐예요? 학설 대립이 좀 있거든요. 응?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뭡니까? 숫자 대입할 때마다 이게 답이 달라지잖아. 예? 뭐 탄력성 할 때 교차 탄력성도 있고 무슨 탄력성 있고 무슨 탄력성 있잖아요. 그 처음에 한 개 두 개 들을 때야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뒤에 가서 이제 뭡니까? 한 4-5개 나오고 6개 막 나오고 10개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머리가 뭡니까? 뭐라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그 개론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민법은 판례를 알면 O다 X다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맞다 틀렸다 어떻게 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민법을 치고 나오면은 아 느낌이 뭐예요? 아 됐다, 안 됐다 느낌이 와요. 개론은 뭡니까? 나왔는데 한 반 맞췄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착오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통정의 표시 다시 한번 할게요. 통정의 표시도 케이스를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케이스로 나오니까. 통정의 표시는 뭡니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못하면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겠죠. 부동산을. 이걸 염려해서 친구라고 짜고 이렇게 넘겨놓는 거예요. 이게 뭐란다? 통정의 표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고 가자매매도 무효다. 무효니까 계약 없음을 하자 처리할 수도 있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점 하시다.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불법 원익업이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너 둘이 짜고 나를 해할 목적으로 넘겼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사해행위랍니다. 무슨 행위란다? 사해행위랍니다. 개인을 해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해행위로서 너는 나를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는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80페이지 착오로 갑니다. 착오 109조인데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요것도 이해만 하면 돼요, 일단. 자, 요거 착오도 별표 2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착오. 원래 요번 타임에 나올 때가 됐는데 요번 타임에 뭐만 냈다? 통정 허위 표시 냈어요. 착오 나올 때 됐는데 착오가 원래 26, 28 나오고 30회 나올 때 됐죠. 아니, 그 전에 착오 문제가 24, 26, 28 딱 나왔어. 그다음에 이번 30회 나올 때 됐죠? 안 냈어요. 안 냈어. 그 30회 나오겠죠?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100% 나온다 안 했어요.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어떤 분이 차고 왜 안 나오냐고 따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나올 타임이다 했지 나온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아시죠? 네. 나올 수 있다면 이번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제 착오는. 그래서 착오를 나중에 판례 내용하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내용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 판서노트 14페이지입니다. 판서노트 14페이지 폈습니까? 14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평당 요즘은 이제 평당 안 쓰고 3.3제곱미터당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쉽게 아직은 뭐합니까? 평당 쓰잖아요. 평당 얼마냐 이렇게 보죠. 평당 1,000만 원을 하기로 약정이 있는데 1,000만 원. 근데 이제 뭡니까?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얼마 있습니까?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을하고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공한기 파트너가 1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표의자는 표의자가 누구라 했어? 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 매매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뭐를 이유로?
근데 착오했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착오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착오를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내가 첫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됩니다. 무슨 과실이 있을 때는 중대한 과실에 취소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반대 해석이에요. 반대 해석.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반대로 낸다. 반대로. 법조문이 있으면 이거 반대로 해석이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법에 이래 있거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이제 넘겼다. 누구한테? 병인한테 넘겼다. 또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이거 제3자거든. 제3자는 또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뭐라고? 상대적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것도 상대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109조입니다. 109조 80페이지 109조 있습니까? 1항 갑니다. 착오의 의사표시인데 1항 의사표시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자 현관편이 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무슨 부분이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현관편이셔야 돼요. 그 줄 긋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끝까지 줄 긋고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현관편입니다. 있을 때는 말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가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립 요건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밑에 갑니다. 의 요겁니다. 요거 착오는 요 눌러서 일로 오셔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를 표의자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개는 비진 의사표시와 통지표시는 알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판소부터 4페이지 다시 펴세요. 판소 4페이지 다시 4페이지. 그래서 민법은 진도 나가면서 복습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 앞에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부터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은 뭐라 캐산노는 뭐라 캐산노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옆에 비진의 의사표시 통지표시는 의사표시 다른 것을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것이고 착오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비진의 의사표시 정의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알고 하는데 통정해서 하면 통정의 표시라고, 의사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 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한다.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이게 있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그 정의 외웠잖아.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하면 비진의 의사 표시, 알고 하는데 통정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나중에 기본서에 가면은 이게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할 때 줄 닦으라면 거기 닦으면 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자,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80페이지에 의 있습니까? 의. 밑에 법조문 밑에 의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현관펜, 모르고 현관펜, 모르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하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오늘 정의만 알아도 끝이에요.
잘하십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끝이야.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밑에 예컨대 되어 있죠. 예컨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36번지하고 39번지 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매매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집은 차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낫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이렇게 잘못 적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매매 계약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무슨 착오냐면은 우리 판소에서 나오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했잖아. 맞죠? 그럴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2번 취소권의 발생 요건. 자, 1번하고 2번하고 딱 묶어놓고 타이틀의 현관편에 딱딱 해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럴 때 뭡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밑에 바로 가서 효과부터 볼게요.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착오자는 취소권을 취득한다. 자, 취소권을 취득한다 줄 거 놓고, 다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로서 누구인테 대항 못하더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80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효과 바로 봤잖아요. 성립 요건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뭔데 취소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인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거 들어갑니다. 자,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봅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밑으로 가서 양갈로 2번 있습니까? 예컨대 1389평의 전부를 경작하신 농지를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약 600평이 하천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 판례 있죠? 이게 뭐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게 길게 안 나오고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다가 현황 경계 착오입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부분이 된다? 중요 부분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요거 현황 경계. 자, 판례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판례 내용 1389평이 뭐라고요? 농지인 줄 알고 샀어요. 아, 저를 보라니까. 저를 보라고. 자, 필기 나중에 하고. 자, 뭐 제가 잘생기진 않지만 저를 보세요. 자, 뭐 좀 부담스러워도 화면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원래 큰데 어떻게 얼굴도 크고 등치도 크고 이해하시고. 자, 다시 할게요. 1389평이 뭐라고요? 농지인지라고 샀는데, 보니까 딱 해가 들어가려 농사지으려 하니까 측량 해본 결과 600평이 뭐라고요? 하천 부지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600평이면 약 반이잖아. 반 정도가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야. 그럼 난 중요 부분에 착오에 빠졌네. 내 과실이 없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요겁니다.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경계를 잘못 알았다, 현황을 잘못 알았다,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우리 1389평 이런 게 안 나오고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황 경계 그 1389평 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옆에다 뭘 기억해야 돼?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과 경계를 잘못 알았다. 무슨 부분이 착오된다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 판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갈로 3번 또 줄 거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착오자에 줄 거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들이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없었을 때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우리가 지금 책 읽어봤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나온 판례가 한 게 있어.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내가 뭡니까? 계약을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야. 다시 한번 할게요.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내가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무효야. 그러면
원인 무효가 됐다는 무효라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그게 시험에 나왔었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 있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렇게 내다가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바꿔서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아시겠죠? 요렇게 한번 내고 요렇게 한번 냈다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 그러면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있다 하면 X야. 그 시험 났고. 자,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경제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OX.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왔고 이렇게 하면 나왔다니까. 아시겠죠? 시험 기출 지문입니다. 나중에 기출을 문제 3월 달에 정리해 주면 그게 계속 나옵니다. 두 번 나와.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양갈로 3번 내용까지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어디에 포인트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양갈로 1번이 중대한 과실의 정의인데 한 번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란 줄 거 놓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현관에다 해놓고 줄 거 씁니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것을 무슨 과실이란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양갈로 2번 갑니다. 예컨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하지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다. 읽었는데 모르겠다.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도 판례도 한 번만 이게 어떤 건지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아시죠? 자, 볼게요. 네. 자, 어떤 내용이냐? 요 판례는 CEO 들어봤습니까? 세오랍니다. 세오. 누가 한번 얘기하대요. 건모가. 응? 김건모 아세요? 네, 걔가 이제 그 숙취해소제 컨디션 세오래잖아. 공부만 하니까 TV도 안 보고 이렇게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TV를 많이 보고 제가 많이 보고 얘기를 많이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CEO입니다. CEO. 최고 경영자. 뭐 이런 건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를 매수합니다. 나중에 이런 판례들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나중에 되면 이제 뭡니까? 3월달 넘어가면은 이거 뭐 판례 내용 이거는 아시죠?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왜? 다 설명했는데. 우리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강의를 합니까? 1, 2월 달에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들으신 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3, 4월 달, 5월 달 가면은 판례 아시죠? 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여기 들으신 분들은 뭡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뭐라 계산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시간 그 사람 다시 이걸 설명해 버리면 시간 내에 진도를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자, 이 판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CEO입니다. 최고 경영자예요. 이 모르겠어요. 옆에 적어놔. 최고 경영자. 아시겠죠? 이 사람이 뭡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공장을 위해서 땅을 사는데 그러면은 이 토지가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봐야지. 맞죠?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법조문 읽어봤잖아 아까 전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과실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취소를 못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네, 나중에 공장의 최고 경영자 CEO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그러면 밑에
책에 갑니다. 양갈로 2번 예컨대 읽어봤죠?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관할 관청의 두 번째 줄 끝에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무슨 과실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적어놔야지. 밑에다가 취소 X. 무슨 과실이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례를 딱 이해되죠? 자,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공장 판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판서 노트도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여기 15페이지 요거 첫 번째 판례야. 중대한 과실에. 왜 첫 번째 해놓은지 알겠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요 중요한 판례 별표 한 개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효과는 아까 다 설명했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말 수 있다. 효과가 취소할 수 있고. 근데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체크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옆에 가서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들어갈 건데 요거는 좀 쉬어야 되겠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